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전진을 방해하는 욕심과 쓸데없는 집착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는 불안하거나 헤매지 않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인생 후반기에 버려야 할 것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면 일상생활이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생활이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 없애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에 대해,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큰 집과 자동차,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나 옷, 기타 각종 물건들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행사나 만남들이나 형식적 체면 칠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실제 저장 강박증이 있는 자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에게서 많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책,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실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구 중 2에서 5%가 나타날 정도로 흔한데 환자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2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해로워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65세 전까지 즉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영양제. 집에 영양제가 쌓여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제를 매일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영양제는 매일 꼼꼼히 챙겨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양제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 먹지 않고 한자리에 몇 년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약도 영양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영양제와 약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과 나무도마.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PC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식을 가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집에서 도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칼질을 많이 한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도마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흠집이 많아집니다. 수많은 틈 사이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마를 깨끗이 닦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생적인 조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낡고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한 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되는데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달라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신발은 걸음걸이에 따라 뒷부분이 많이 마모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모가 된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의 뒷부분은 체중이 실리면서 몸의 충격이 흡수되는 곳이므로 마모가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온도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서 관절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어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꼭 교체하여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써서 다른 칫솔. 매일 최소 하루 3번 치아를 닦아주는 칫솔은 세균이 번식하기 참 쉬운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입안을 닦기 때문에 각질층이 없는 점막에 바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각별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혈관을 통해 세균이 우리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칫솔 관리 위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둬 물이 빨리 마르게 해주시고 칫솔모가 벌어진 칫솔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주면 치석이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2, 3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깝다며 화장품을 계속 바른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은 얼굴 전체에 매일 발라야 해서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 적은 부위에 바르고 기초 화장품만큼 빨리 닳지도 않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로 닿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미생물의 번식과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입과 눈의 점막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고 사용 중인 화장품은 꼭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열심히 사고 모아두었지만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정신도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전진을 방해하는 욕심과 쓸데없는 집착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는 불안하거나 헤매지 않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인생 후반기에 버려야 할 것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면 일상생활이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생활이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 없애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에 대해,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큰 집과 자동차,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나 옷, 기타 각종 물건들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행사나 만남들이나 형식적 체면 치레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실제 저장 강박증이 있는 자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에게서 많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책,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실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구 중 2에서 5%가 나타날 정도로 흔한데 환자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2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해로워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65세 전까지 즉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영양제. 집에 영양제가 쌓여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제를 매일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영양제는 매일 꼼꼼히 챙겨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양제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 먹지 않고 한자리에 몇 년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약도 영양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영양제와 약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과 나무도마.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PC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식을 가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집에서 도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칼질을 많이 한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도마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흠집이 많아집니다. 수많은 틈 사이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마를 깨끗이 닦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생적인 조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낡고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되는데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달라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신발은 걸음걸이에 따라 뒷부분이 많이 마모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모가 된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의 뒷부분은 체중이 실리면서 몸의 충격이 흡수되는 곳이므로 마모가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온도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서 관절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어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꼭 교체하여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써서 다른 칫솔. 매일 최소 하루 3번 치아를 닦아주는 칫솔은 세균이 번식하기 참 쉬운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입안을 닦기 때문에 각질층이 없는 점막에 바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각별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혈관을 통해 세균이 우리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칫솔 관리 위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둬 물이 빨리 마르게 해주시고 칫솔모가 벌어진 칫솔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주면 치석이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2, 3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깝다며 화장품을 계속 바른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은 얼굴 전체에 매일 발라야 해서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 적은 부위에 바르고 기초 화장품만큼 빨리 닳지도 않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로 닿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미생물의 번식과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입과 눈의 점막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고 사용 중인 화장품은
꼭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열심히 사고 모아두었지만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정신도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